SK 하이닉스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00%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 예상이 되고 PBR은 4.66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예측을 하는데 선형함수 예측의 한계를 제가 느끼면서 그 변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K하이닉스 사업 개요입니다. 본사는 2000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번지, 주력 생산 제품은 D램, 낸드 프레시 및 MCP, 멀티칩 패키지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83년부터 지금까지 집념을 통해 성장한 SK하이닉스의 기록,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2025년 9월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하고 양산체제 구축해 4분기 출하 시작. 메모리 업계 최초로 양산용 하이-NA EUV 생산을 했고 8월 달에는 321단 QLC 낸드 양산 개시를 했고 3월 세계 최초 12단 HBM4 샘플을 공급을 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65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97.8%, 50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만큼 올라갔네요. PBR은 4.66 상태로서 304%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SK스퀘어주가 20.5%, 국민연금공단이 8.1%, 블랙락펀드 어드바이저가 5.1%, 그리고 외국인 전체 지분율은 51.1%로 나와 있습니다. 이 50%가 넘으면 한국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JP 모간, 골드만삭스 등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 은행들인데 이 반도체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ETF와 같은 투기장에는 그런 JP 모건 같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은행으로서는 메리트가 없는 건지 제가 그냥 이거는 상상을 해본 겁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22조 843억 원으로서 무려 24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27.2%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추론하기보다는 판매 가격이 급등했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는 72.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90조 3,407억 원입니다. TO의 생산성도 4.7이라면은 제조업으로서는 꿈같은 수치입니다. 1 넘기기도 어려운데 전년도에는 2.06이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6개월 만에 4억 7천만 원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지축이 흔들릴만한 지진 같은 그런 그 충격파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조 5,627원이 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은 연간 4회전 예상이 되고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504.1%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금융수익이 75조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법인세 전 세전 이익이 168조나 됩니다. 뭐 제 분석에는 금융 이익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뭐 안 보더라도 금융자산의 평가 차익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투자한 증권이나 뭐 이런 거에 그 평가 차익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조 2,819원, 연초보다 2조 3,22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26% 증가했다지만 매출 증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26% 재고 증가가 좀 너무 낮게 증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날 정도로 금액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수량상으로도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좀 수량상으로도 증가했을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듭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는 필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는 SK 하이닉스도 동일한 표준을 따라왔습니다. 마이너스 2조 3,222억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8조 773억 원입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5조 7,551억 원으로서 5.9% 거꾸로 줄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운영경비는 24조 4,256억 원으로서 72.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7조 8천억을 뺀 16조 6,21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32.7%로서 6.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좀 도전을 해봤는데 WCAI로 하는 경우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원재료 출고액은 비성분의 원재료 및 저장품, 소모품 사용액이니까 그냥 이거를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가름하고 그 다음에 이 누운 글씨체는 역산으로 제가 원재료 입고액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맞아떨어지는데 실제 백데이터들 주석에서 보면은 투입액이라고 그 원재료 가격 추이에서 구매액이 10조 9,69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원재료 쪽이 7조 원이고 그 다음에 요 S&P 부재료 등이 아마 여기서 표현할 때 저장품 및 소모품 사용액 요거에 해당하는데 10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검증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재고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과연 맞아떨어지는 거냐. 갭이 2조 8,922억 원이 나오는데 앞에서 재고자산 명세도 얘기했지만은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갭들이 커가지고는 과연 그 회계 손익계산서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의문들은 매출액이 급격히 찜으로써 다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저 일반 뉴스에서는 뭐
뭐 계속 그 흑자에 뭐 노가 난다, 뭐 그다음에 뭐 대박이 터졌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접근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어쨌든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에서 WCAI의 그 재고 증가액은 비성분 쪽에서 해가지고 일치를 합니다. 1단계가 일치를 하면은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상에도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이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회계는 투명하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조 5,627억 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조 5,627억 원은 실제 이익이 아니다, 재고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12조 309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직원을 금방 어떻게 그렇게 증원시킬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8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6,150명으로 2,525명. 이 인원수를 보면은 그 정도 더 추가 채용을 하겠구나.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인원수로 나누면은 연간 연봉이 무려 6억 6,560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조선천지에 이런 연봉은 임원급도 못 받는 월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상반기를 그대로 가져간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연간 실수령액은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단순 2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의할 것은 노동 생산성은 거꾸로 59.1%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분배율은 적게 떨어뜨렸다는 것. 왜? 돈을 많이 줬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배당 요구와는 달리 SK하이닉스는 경영진에서 성과급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익 배당을 률보다 많다면 이를 견제할 세력은 외국인 세력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분율이 50% 가까이 되는데도 현재 조용히 있다. 나중에 이 배당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귀족 노동자 대 천민 노동자의 대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으면 무엇으로 합리화할 것입니까? 노동 능력은 생산량에 대한 선형함수가 아니라 인원 충원 및 감원 결정에 따른 단계적 한계 함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표현들을 하는데, 노동 생산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연간 재고 회전율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슬로픈율은 크게 11.67%가 상승했습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순방향일에서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총 자산 회전율 0.37인데 1년치를 보면 한 0.74 정도 되겠죠. 1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2.6회전, 6개월에 2.6회전이면 수금이 매우 느리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6.1회전, 한 달에 한 번씩 다 지급을 했다. 뭐 그러면서도 현금 버퍼는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품 협력업체한테 잘 하고 있다는 얘기죠. ROI 자본 회수율 38.1%로 무려 23.9%가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경영평가 지표 모두가 상승했으므로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생략단 말은 모든 전체 회계 투명성이 아니고 저는 한 놈만 팹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입니다.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원재료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서도 하락으로 나왔죠. 그럼 회사가 어떻게 공시를 했느냐?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뭐라고 한참 떠들었는데 가격은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추이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DRAM 가격이 30% 중반 상승했다. 낸드 출하량 해가지고 10% 중반 증가했다. ASP는 50% 중반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 설명 자료는 단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입증해 주기도 싫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이 또 반도체에서 가격을 다 알려주면은 어디한테 문제가 되냐? 중국이라는 경쟁업체, 대만이라는 경쟁업체, 일본이라는 경쟁업체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새우 현금 순이익 무려 100조 7,267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84조 7,359억 원이고 전체 사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1조 3,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현금으로 채권자한테 4조 8,416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4.7%에서 5.9%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자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2.7%로 계산이 됩니다. 주주 자유현금으로 5조 6,343억 원 거꾸로 자금이 들어왔는데 주주들이 돈을 더 투자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 자기 주식 처분을 함으로써 시중 주주들이 주식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7조 2,520원이 들어왔습니다. 배당금 지급으로는 1억 5,943억 원이 나갔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5조 6,343억 원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요거 마이너스 표현은 주주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에 5조 6천억 원대를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납입자본 성장률 16.4로 크게 상승했고요. 이익이익률 1544%로 이것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5조 6,343억 원은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자산 계정입니다. 회사의 총 자산 규모는 332조 4천억 원대인데 1년 연초보다 무려 163조 원이 6개월 만에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유동자산이 52조나 크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112조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자산들이 크게 증가를 여기 한 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종속기업 투자도 크게 투자를 했고요. 부채 자본 계정이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에는 이거는 산출을 안 하는 건데 그 원재료 구매대금 이런 거 말고 어떤 그 비용의 미지급금 이 금액이 만만치 않게 좀 많이 있습니다. 미지급금이 그게 조금 약간 거슬린다. 그래도 5,200억이나 주셨네요. 돈을 벌어서. 자, 그 상반기 전년도 실적보다 무려 344%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 매출액, 저는 단순 선형 함수입니다. 1 더하기 100%. 그래서 244조를 할 것 같다. 운영경비하고 영업이익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 매출 재료비 기준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작년에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70조 9,895억 원을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결산은 86조 8,521억 원이면 제가 무려 18.3%나 적게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아리 고개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점을 볼 수가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올해 실행계획 세울 때 조금 더 조정을 해봐야 되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뭐 학연적이라고 그러나요? 현학적인 그런 얘기들로 조금 가져와 가지고 실현 가능한 실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로 해보죠. 네, 작년에는 손익분기점이 5.8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달 지나서는 하반기는 파는 대로 남는 거다. 재료비 빼고서는 재료비도 얼마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왕창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게 더 땡겨집니다. 2.6개월로. 그래서 1분기 내로 올해는 이미 1분기가 이나고 상반기니까 이익이 파는 대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전년보다 3.2개월이니까 1분기를 앞서서 도달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그래서 어떻게 세워야 할까? 그래도 머리가 단순 선형 함수뿐이 안 되니까 244조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244조로 결정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이 180조가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왜 100% 이게 12개월의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2.6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1분기에 다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돈을 더 벌어보자. 그래서 한 4회전 했는데 4.1회전만 해보자. 3.4%만 더 재고 회전을 해보자. 그러면은 매출액이 252조 원을 달성했을 때 운영경비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80조에서 188조까지 8조 원을 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회계 상으로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무시한다기보다도 이 원가회계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재고 매출원가는 건 재고 증감에 영향을 받으니까 재고가 25% 감소했을 때하고 25%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원가를 도출해 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된다. 이런 원가 회계의 마약 같은 그런 마약의 유혹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디비아에서 이것을 어떤 HBM 예를 들어서 한 패키지에 얼마에 팔겠느냐 해서 견적서를 좀 브릭다운해서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영업에서 이렇게 견적을 낼 겁니다. 재료비가 약간씩 부풀려서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할게요. 1,620만 원, 가공비가 3,330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우리 판매관리비 써야죠. 1,56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원가가 6,510만 원인데 마진을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1억 8,400만 원. 뭐 도둑놈 아니냐? 일반 제조업이면 도둑놈 아니냐? 아니죠. 공급이 딸릴 때는 좀 비싸게 받.
그래서 2억 4,910만 원에 팔겠다. 엔디비아 그 젠슨 왕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 스루프 쪽에서는 2억 4,400만 원이면 되겠다는데 좋시다. 그래도 한 176조는 남는다. 스루프처럼 재고 회전율을 더 돌려서 매출액이 2,252조까지 달성한다면 3.4%도 노력해서 매출 원가율은 변동이 없을 때 영업이익이 조금 6조 4천억 정도 늘어나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이걸 다시 비유를 해보면은 2억 4,400만 원 팔았을 때 스루풋은 1억 8천 넘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1억 7,600만 원 원가에게는 재고 증가할 때가 스루풋보다도 더 이익이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더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그냥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 했을 때는 재고의 감소는 매출 원가가 증가되기 때문에 스루풋은 187조 8천억 원을 버는데 원가 회계는 182조 5조 원가량이나 적게 영업이익이 납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문제점이죠.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영업 현실은 매일 생산은 중단됨 없이 계속 가동될 것이다. 현실에서 생산 중단은 설비 고장이나 노조 파업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다. 원가 회계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마감 종료일에 끊어서 산출하는 로직이다. 생산과 출하는 매일 발생할 것이나 마감이란 작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는 마감이란 선으로 끊어야 하며 생산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결정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견해가 나올 것이다. 원가회계 사고방식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검은 백조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즉 불확실성과 변동성 현실 속에서 생산 중단 또는 추가 생산 증가와 매출 불변이란 극단 상황을 생각해서 의사결정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가장 도구가 스루풋 회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는 해당이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 제닛 옐런 언니의 말씀이고요. 로스차일드 여사가 노동가치설 공산주의 원가백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스루풋 회계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주창해 주시를 제가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원가회계 그만하세요 하기를 저는 기대하는 거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